제가 정말 옛날에 안기준의 경찰 동기조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라 언젠간 리뉴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개봉한 청한의 잔상에서 안기준의 경찰 동기인 천영웅이 나왔고, 다음 극장판에선 안기준의 경찰 동기조인 하기완의 누나 하기와라 치아야가 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슬슬 이 경찰 동기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기준의, 아니 강준영의 경찰 동기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강준영의 경찰 동기조는 강준영을 포함하여 천영웅, 태영선, 하기완, 송보윤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하자면 모로우시 히로미치, 다테와타루, 하기와라 켄지, 마치다 진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5명은 같은 시기에 경찰학교에 입학을 했고, 함께 경찰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해결한 사건으로는 경찰학교 교관이 위험에 빠지자 함께 협동하여 교관님을 구출하기도 했고, 편의점에서 인질극이 벌어지자 함께 범인들을 체포한 적도 있었으며, 트럭 운전자가 쓰러진 채로 도로를 달리자 말도 안 되는 운전 실력으로 그를 멈춰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영웅의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함께 검거하여 천영웅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치료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경찰 동기조 5명은 아직 경찰이 되기도 전에 다양한 일을 해결한 뒤 모두 무사히 경찰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나서 이 5명은 각기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선 하기완과 송보윤은 폭발물 처리반 소속이 됐는데, 하기완과 송보윤 둘이서 폭탄 해제 임무를 하다가 테러범이 파놓은 함정에 의해 하기완이 목숨을 잃었고, 송보윤은 절친한 친구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부서를 폭발물 처리반에서 강력계로 옮겼고, 그렇게 강력계에서 일하던 중 드디어 하기완을 죽인 범인의 흔적을 찾아냈고, 그 범인이 폭탄을 설치한 장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범인은 송보윤에게 자신의 목숨을 지킬 것인지 다른 시민들을 살릴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송보윤은 자신의 목숨보단 시민들의 목숨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완과 송보윤 모두 같은 범인에게 사망하고 말았죠. 한편 강준영과 가장 친했고 5명의 동기들 중 가장 감성적인 것 같은 천영웅은 강준영과 함께 공안에 배속됩니다. 그렇게 둘은 공안에서 함께 공안 일을 하다가 수수께끼의 비밀 조직에 잠입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하지만 천영웅은 왜인지 자신의 정체가 발각돼 버렸고, 같이 그 조직에서 스파이로 있던 이상윤이 천영웅을 쫓아서 그를 구해주려고 했지만, 천영웅은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정보가 담긴 핸드폰과 함께 자신의 심장을 쏴버리며 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명의 경찰 동기들 중 리더십이 뛰어났던 태영선은 수사 1과에 배속됐고 여러 사건들을 맡아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차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 정도 말했으면 아시겠지만 강준영을 제외한 경찰 동기들은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한 경찰 동기조들을 강준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천영웅은 생전에 요리를 잘했고 그 요리 실력을 강준영이 이어받아 지금 카페 포화로에서 좋은 요리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보윤의 폭탄 처리 실력을 어느 정도 이어받아 극장판에서 폭탄을 해제한 적이 있었으며, 태영선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공안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다음 심재영이라는 인물을 노예마냥 부려먹고 있죠. 또한 하기완의 여자 꼬시는 능력을 이어받아가지고 카페 포화로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여자들이 들러붙게 됐습니다. 코난의 스피노프 작품 중에 경찰학교란 만화가 있는데, 그 애니를 보면 경찰 동기조들이 경찰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뒤 5명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목숨을 잃은 순서대로 인물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연출이 나옵니다. 그렇게 4명의 모습이 사라지고 강준영 혼자 사진에 남아있게 됩니다. 아마 이 장면을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면 강준영이 엄청 짠해 보이니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찰 동기조 인원들 5명이 경찰학교를 졸업하며 겪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했고, 어쩌다가 목숨을 잃게 됐는지까지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각각의 인물들이 강준영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리고 강준영 이외의 인물과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송보윤이란 형사부터 보도록 하죠. 이 송보윤이란 형사는 경찰학교라는 스피노프 만화가 나오면서 성격이 많이 바뀐 캐릭터입니다. 명탐정 코난의 흔들리는 경시청 에피소드를 보면 송보윤은 뭔가 시크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캐릭터처럼 나왔었는데, 경찰학교 에피소드를 보면 되게 장난기도 많고 말도 많아진 느낌이라 살짝 얘한테서 키드가 보이는 느낌까지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경찰학교 에피소드 와서 성격이 바뀐 송보윤은 만화 시작하자마자 강준영하고 싸우고 시작을 합니다. 이 둘이 싸운 이유는 그냥 일방적으로 송보윤이 시비를 걸어서 그런 거였는데, 시비를 건 것도 그냥 강준영이 너무 경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경찰이 되고 싶어서 안달나 보이는 게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었죠. 사실 송보윤은 과거 아빠의 일 때문에 경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강준영이 경찰을 좋게 보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던 거였죠. 근데 아마 이렇게 경찰을 안 좋아하는데 왜 송보윤은 경찰이 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송보윤이 이렇게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음에도 경찰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의 꿈을 짓밟아버린 경시청의 우두머리인 경시총감을 패버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강준영은 이런 송보윤의 동기를 듣고 겁나 웃어 제낀 뒤 자신도 사실 어떤 여자를 찾고 싶어서 경찰이 됐다 라는 식으로 말해줬습니다. 이후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은 뒤 언제 싸웠냐는 듯 엄청 친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둘이 친해지기 전부터 송보윤은 하기완이라는 또 다른 경찰 동기와도 친한 상태였습니다. 하기완은 송보윤과 소꿉친구 관계였고 둘은 함께 경찰학교에 입학을 했죠. 앞서 송보윤은 좀 틱틱대는 면이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하기완은 송보윤과는 반대로 많이 다정한 편입니다. 경찰학교의 교관이 말한 바에 의하면 하기완은 뛰어난 통찰력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뭐 그런 능력을 여자 꼬실 때만 써서 아쉽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교관이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하기와는 경찰 동기자와 함께 미팅을 나갔을 때 여자애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여자들한테만 인기 많은 게 아니라 길 가다 할아버지를 도움으로써 바로 호감을 얻기도 하고 경찰 동기조 내에서도 모두와 두루두루 친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인싸 성격을 가진 하기와는 운전 실력 면에서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찰학교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선 하기완이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뭔 차체를 기울여가지고 벽을 타요. 이 정도면 운전을 잘한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기완이라는 게 K3 마냥 자동차 기종의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다음으로는 천용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천용호에 대한 TMI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말은 안 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해보자면, 천용호는 강준영과 어릴 적부터 친했던 소꿉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하기완 송보윤과 비슷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강준영과 송보윤이 싸운 뒤 강준영은 천용호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고, 송보윤 같은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 하기완이 송보윤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천용호는 이 경찰 동기조 5명 중에 여성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아마 원래 성격도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더 소심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조심스러운 성격은 경찰 동기조 5명이 함께 모여 천용호의 부모님을 죽였던 범인을 잡아내며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좀 여성스럽다고 생각했는지 송보윤이 장난으로 본인의 사진에 수염 그려놓은 걸 보고는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염 겁나 안 어울려서 송보윤이 애를 배려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태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하기완과 송보윤 그리고 강준영과 천용웅은 서로 소꿉친구 관계라 경찰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친했다고 말했었는데, 태영선 같은 경우는 경찰 동기조 중에 어릴 적부터 친했던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리더십 덕분에 나머지 4명과 금세 친해지게 됐죠. 경찰 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수석인 강준영 다음이 바로 태영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태영선 역시 원래는 아버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강준영과 사건을 해결하며 그 오해를 풀게 됐고, 그 후 동기조 사이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눈치를 채고 왜 그런지 물어보는 등 경찰 동기조들 중에서 큰형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찰 동기조 5명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봤고, 그 다음은 얘네가 비판받는 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준영, 그러니까 안기준이 사실은 검은조직원이 아닌 검은조직에 잠입한 공안경찰이다 라는 것은 급조된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에 맞춰주기 위해 안기준의 경찰 동기조들이 추가됐고, 그러면서 원래는 하기완과 송보윤은 흔들리는 경찰청에서 아름답게 퇴장을 했어야 했지만 이 경찰 동기조 설정 덕분에 부활 아닌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몇몇 분들은 경찰 동기조를 뇌절 동기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경찰 동기조는 좀 좋게 보는 게 이상윤의 가족이 진짜 쌈 뇌절 오브 뇌절이라서 경찰 동기조 정도면 안기준의 안타까운 상황도 만들어주면서 한 번 출연으로 수많은 팬들을 만들었던 송보윤을 재출연시킬 각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경찰 동기조 설정 덕분에 안기준의 캐릭터성이 더 부각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만약 안기준이 자신의 소중한 경찰 동기조 4명이 모두 죽었다 라는 설정이 없었다면 그냥 잘생기고 능력 좋은 인간이다 라는 설정만 있어서 남도일이나 하인성의 미래 버전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건데, 이렇게 경찰 동기조라는 설정이 생기면서 캐릭터가 뭔가 좀 아련해지고 더 매력 있어졌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경찰 동기조 5명 중 4명의 기일이 7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송보윤과 하기완은 11월, 천영웅은 12월, 태영선은 2월 7일에 사망을 했죠. 이 죽은 달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1월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기준이 죽는다면 1월 7일에 사망하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안기준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고쇼 작가님이 어떻게든 안기준을 살릴 것 같긴 하네요. 아마 이 정도가 강준영의 경찰 동기조 5명에 대한 TMI인 것 같습니다. 뭔가 태영선, 송보윤, 하기완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얘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버리면 이 영상은 경찰 동기조 전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경찰 동기조 각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한 경찰 동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뇌절 동기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생긴 애들이 모인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